모카는 온대나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아웃가의 식물로 무궁화와 비슷하게 생긴 꽃이 피고 씨방이 여물면 갈라지면서 솜처럼 보송한 섬유질이 나옵니다. 드물게 갈색이나 녹색 솜의 모카도 재배됩니다. 꽃송이만 수확하여 불순물과 씨앗을 제거합니다. 씨앗에 붙은 짧은 솜털을 분리한 것을 린터라고 하며 종이용 펄프로 쓰거나 낮은 등급의 솜을 만듭니다. 씨앗은 기름을 짜고 남은 것은 동물의 사료로 쓰입니다. 처리 과정을 거친 모카솜은 그대로 충전재로 쓰이거나 가늘게 꼬아 실로 만들어 직조 방법에 따라 다양한 편직물로 만들어집니다. 실을 만들 때 나오는 길이가 짧은 부스러기들을 노일이라고 하고 지폐나 화장솜, 면봉 등을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면직물을 만들었으며 한자로는 목면, 우리말로는 무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선시대에 화폐의 역할을 하기도 했던 무명천은 전통적인 배틀로 짠 것이고 근대에 이르러 기계로 짠 면직물은 폭이 더 넓어 광목이라고 하였고 표백 처리된 새하얀 면직물이 서양에서 들어오자 백양목 또는 옥양목이라고 불렀습니다. 우유가 들어간 커피 음료에는 카페오레, 카푸치노, 카페라떼, 플랫 화이트, 카페 마키아또, 라떼 마키아또, 코르타도, 브레베 등이 있습니다. 다른 메뉴들은 에스프레소를 사용하는 반면 카페오레는 우려낸 커피에 따뜻한 우유를 넣습니다. 우유에 증기를 쐬면 기분 좋은 질감의 스팀밀크가 되고 더 많은 공기를 주입하면 곱고 폭신폭신한 우유 거품이 만들어집니다. 카푸치노는 에스프레소와 스팀밀크, 거품이 비슷한 비율로 들어갑니다. 호주에서 온 플랫 화이트는 카푸치노보다 거품은 적고 스팀밀크가 많이 들어가고 카페라떼는 이보다 더 많은 우유가 들어갑니다. 마키아또는 표시하다 묻히다라는 뜻으로 우유가 주가 되고 에스프레소를 조금만 넣으면 라떼 마키아또라고 하고 반대로 에스프레소에 우유 거품만 살짝 묻히면 카페 마키아또가 됩니다. 코르타도는 에스프레소와 비슷한 비율의 스팀 우유를 얹은 것으로 보통 작은 잔에 나옵니다. 우유 대신 우유와 크림이 반반 섞인 하프앤하프를 스팀한 것을 커피 위에 얹으면 진하고 고소한 맛의 브레베가 됩니다. 일광 절약 시간제 또는 데이라이트 세이빙 타임이라고 부르는 썸머 타임은 우리나라는 88 올림픽 때 잠시 시행하였지만 현재 아시아에서는 쓰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습니다. 대체로 3에서 4월에 시작하여 10에서 11월에 끝나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요일 새벽에 시행되고 남반구에서는 북반구와 반대로 가을에 시작해서 봄에 끝납니다. 서머타임을 시작할 때 1시간을 앞당기고 끝날 때 다시 1시간을 되돌립니다.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이 제도는 캐나다에서 시작해 독일이 시행하면서 확산되었고 그 역사는 100년이 넘었지만 연구 결과 전력 소비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시간을 늘려주어 야외 활동과 소비가 늘어나 경제에 보탬이 되고 안전과 치안에 도움이 되므로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과 급작스러운 시차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시행 때마다 홍보에 비용만 많이 들어간다는 주장이 대립하며 폐지하거나 아예 1년 내내 서머타임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종류의 저장 장치가 있지만 저장한 데이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플로피 디스크는 마그네틱 필름 재질로 평균적으로 5년에서 길게는 20년 정도 보관할 수 있지만 자성에 매우 약합니다. CD나 DVD, 블루레이 등을 광학식 디스크라고 하며 품질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직접 저장한 데이터는 5년에서 10년 정도 지속됩니다. 직접 구워내지 않고 음악이나 영화처럼 출판된 것을 구입한 경우에는 좀 더 오래갑니다. 세라믹 재질로 만든 M디스크는 CD와 비슷한 모양이지만 내구성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신 한번 쓰면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자료 보관용으로 사용합니다. 컴퓨터에 들어있거나 외장하드로 쓰는 하드디스크는 평균적으로 5년에서 7년 정도 지나면 데이터는 남아있지만 기기적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요즘에는 하드디스크 대신 SSD가 많이 쓰이는데 속도는 빠르지만 오랫동안 전원을 공급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손실될 확률이 높습니다. 가격도 싸고 크기가 작아 휴대용으로 많이 쓰는 USB나 SD카드에 저장한 데이터는 평균적으로 5에서 10년 정도 보존됩니다. 매우 중요한 자료는 주기적으로 다른 새 장치로 옮기거나 복사본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으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가 맹장 수술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드물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남자는 맹장이 오른쪽에, 여자는 왼쪽에 있다는 속설이 있는데 성별에 관계없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맹장은 소장에서 대장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데 실제로 염증이 흔하게 발생하는 부위는 맹장이 아니라 그 끝에 달린 충수이며 새끼 손가락만한 벌레 모양의 기관입니다. 따라서 맹장염이 아니라 충수염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충수는 제거해도 심각한 부작용이 없고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하는 복막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술로 제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치료법입니다. 한때는 없어도 괜찮은 퇴화된 흔적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하였으나 과학자들이 연구를 계속한 결과 면역과 장 건강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지며 2000년대 들어서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장에는 많은 미생물이 서식하며 소화를 돕는데 이질, 콜레라 같은 질병이나 심한 설사로 인해 장내의 미생물이 모두 떠내려가는 일이 생기면 비교적 안전한 구조의 충수에 저장되어 있던 미생물들을 장에 다시 공급하여 재부팅하는 저장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지중해와 중동이 원산지인 캐롭이라는 식물입니다. 씨앗의 무게가 일정한 편이라 고대에는 작고 값비싼 물건의 무게 측정 단위로 쓰였습니다. 다이아몬드나 보석의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인 캐럿이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1캐럿은 캐롭 씨앗 한 개의 무게와 비슷한 0.2g입니다. 순금에 가까웠던 로마 제국의 금화의 무게가 약 24캐럿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24캐럿은 순금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금의 순도를 말할 때는 C 대신 K를 쓰지만 아직도 C로 시작하는 캐럿으로 쓰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따라서 18K는 24분의 18, 즉 순도가 약 75%인 금이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24K가 아닌 금은 엄밀히는 순수한 금이 아니므로 금합금, 골드엘로이라고 부릅니다. 금합금에는 보통 구리나 은을 섞는데 구리의 함량이 높을수록 더 붉은 빛을 띱니다. 구리를 넣지 않아 붉은기가 없는 금합금은 화이트 골드라고 하며 어떤 금속을 넣는지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드물게 알루미늄을 섞어 보라색 금을 만들기도 합니다. 필리버스터. 의회에서 다수당의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포퓰리즘.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고 그 인기를 바탕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 형태. 엘리트주의. 뛰어난 능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이 사회나 국가를 이끌어가는 것이 옳다는 입장. 헤게모니. 주도권, 패권, 어떤 집단을 주도할 수 있는 권력이나 지위. 데탕트. 긴장 상태나 냉전 상태가 완화되어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태. PC주의. 용어나 정책에 차별이나 편견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자는 운동. 레임덕. 임기 만료를 앞둔 대통령의 권력이 약해져 국정 수행에 차질이 생기는 현상. 프로파간다. 대중에게 어떤 이념이나 주장을 주입시키거나 설득하기 위한 선전 또는 선동. 마타도어.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해 상대편을 중상모략하려는 흑색 선전. 쇼비니즘. 극단적이고 폐쇄적인 애국심, 자신의 집단에 대한 우월감으로 인한 배타주의. 치킨호크. 전쟁이나 군사력 강화에는 찬성하지만 자신은 전쟁이나 복무 경험이 없는 정치인. 보리는 밀과 함께 인류가 최초로 재배하기 시작한 주요 작물 중 하나입니다. 영어로는 발리, 한자로는 대맥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생산되는 보리의 70% 정도는 사료로 쓰고 나머지는 메가를 만들거나 사람이 먹습니다. 보리에는 6줄 보리와 2줄 보리가 있으며 메가 생산에는 대부분 전분 함량이 더 높은 2줄 보리가 쓰이는데 북미에서는 6줄 보리도 씁니다. 단백질 함량이 더 높은 6줄 보리는 사료나 식용으로 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보리는 대부분 6줄 보리로 크게 겉보리와 쌀보리로 나뉩니다. 겉보리는 껍질이 나달과 밀착되어 있으며 싹을 틔워 엿기름을 만들거나 볶아서 보리차용으로 씁니다. 겉보리를 도정한 것이 늘보리이고 밥을 지으면 탱글거리는 식감이 납니다. 쌀보리는 껍질이 쉽게 분리되어 도정이 쉬우며 늘보리보다 조금 더 작고 동글동글합니다. 대신 추위에 약해 주로 남쪽 지방에서 재배됩니다. 밥을 편하게 지을 수 있도록 열을 가해 납작하게 눌러놓은 것은 암맥, 반으로 갈라놓은 것이 할맥입니다. 찰기가 있게 계량된 것은 찰보리라고 합니다.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기 전 유럽 대부분은 로마 숫자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로마 숫자에는 0은 없고 1, 5, 10, 50, 100, 500, 1000을 기호나 문자로 표기했습니다. 1, 2, 3은 모두 아실 거고요. 작은 단위가 큰 단위보다 먼저 나오면 뺄셈을 합니다. 4는 5 빼기 1로 표기하는 식이죠. 다만 시계에 쓸 때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5, 6, 7, 8, 9는 이제 추측이 되시죠. 10에서 2를 뺍니다. 20, 30, 그럼 40은 이렇게 되겠죠. 50, 60, 70, 80, 9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은 1000에서 100을 빼면 됩니다. 1000, 2000, 3000 이런 식입니다. 이제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책에 로마 숫자가 있네요. 1776년 미국이 독립한 해입니다. MIT 공대의 유명한 건물은 1916년에 지어졌겠네요. 이탈리아로 가볼까요? 트레비 분수에도 로마 숫자가 있네요. 이 분수는 1762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연도를 말할 때는 숫자 앞에 서기를 뜻하는 AD 또는 아노 도미니라고 써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닐라는 난초과의 일종으로 멕시코를 점령했던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 유럽으로 건너왔습니다. 바닐라의 달콤한 향은 초콜릿에 넣어 마시면서 인기를 더해갔고 정력에 좋다는 소문이 퍼지며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았습니다. 유럽인들은 이 값비싼 작물을 상업적으로 재배하려고 노력했지만 어쩐 일인지 멕시코를 벗어나면 꽃은 피지만 열매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인도양에 위치한 지금의 레이니옹 섬의 한 프랑스인 농장주가 데리고 있던 12살 노예 소년 에드몽에 의해 인공수분법이 알려지면서 레이니옹 섬은 바닐라 생산으로 돈방석에 앉았고 지금도 마다가스카르 섬 인근은 바닐라 최대 생산지 중 한 곳입니다. 바닐라는 특정 기후에서만 자라며 꽃이 피면 하루 만에 시들기 때문에 개화 후 12시간 안에 수작업으로 수분해 주어야 하고 열매가 자라는데 5에서 6주, 다 익는데 6개월이 걸리는 데다 수확 후에도 까다로운 숙성 과정을 거치므로 가격이 어처구니없이 비쌉니다. 이후 바닐라 향의 핵심 물질인 바닐린을 인공적으로 합성할 수 있게 되었고 제과업계에서 사용하는 바닐라 향의 대부분은 합성 바닐린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제품의 이미지를 위해 합성 향료와 소량의 천연 바닐라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에서는 카페나 술집, 식당이자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톤의 넘버 14 체어. 미국 별장의 필수품이 된 야외용 의자, 기울어진 땅에도 놓을 수 있는 에디론덱 체어. 디자인된 지 100년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미래적인 느낌의 바실리 체어. 뒷다리가 없는 과감한 디자인으로 오피스 공간에도 잘 어울리는 세스카 체어. 현대적인 감각과 귀족적인 느낌을 함께 담아내 유명해진 바르셀로나 체어. 헐리우드 영화에 종종 등장하는 튼튼한 알루미늄 의자, 해군에서 사용하던 네이비 체어. 명나라 시대 의자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등받이 새뼈 모양이 특징인 위시본 체어. 압바곰이라는 이름만큼이나 안락한 궁극의 편안함을 추구한 디자인의 파파베어 체어. 이질적인 느낌의 곡선과 색상으로 팝아트 시대에 파장을 일으켰던 비트라 펜톤 체어. 구부러진 원목 프레임의 탄성이 흔들의자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 이케아의 포행 체어. 루이 16세 시대의 고전적인 디자인에 현대적인 재료인 폴리카보네이트를 접목한 루이 고스트 체어. 문화재란 인위적이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등의 가치가 큰 것을 의미합니다. 문화재라는 용어는 사전적으로 재화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화재는 2025년 5월부로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국가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되며 국보와 보물은 이중 문화유산에 속합니다. 보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국보는 보물의 자격을 충족하는 문화유산 중에서 선정됩니다. 1962년 문화재법이 생기면서 116개의 국보가 한 번에 등록되었고 현재는 약 350개의 국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보의 번호는 등록된 순서에 불과하며 이 순서조차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매겨놓은 것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국보의 번호 순서와 중요도에 대한 대중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 국보의 번호제는 2021년에 폐지되었습니다. 국보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되므로 국보로 지정된 후 취소된 경우는 현재까지 3건에 불과합니다. 국보는 국가의 관리를 받지만 외국인을 포함한 개인 소장이 가능하며 매매도 할 수 있습니다. 단소재지를 신고해야 하고 전시용회에는 국외 반출이 금지됩니다. 안정과 안정, 교단과 교단, 귀중과 귀중, 기원과 기원, 이해와 이해, 기수와 기수, 절제와 절제, 사정과 사정, 접수와 접수, 비보와 비보, 양가와 양가, 고사와 고사, 속보와 속보, 공석과 공석, 인상과 인상, 사단과 사단, 고시와 고시, 상정과 상정, 절감과 절감, 표시와 표시, 출장과 출장, 비화와 비화, 예방과 예방, 정통과 정통, 시각과 시각, 정도와 정도, 엄수와 엄수, 선도와 선도, 수납과 수납, 대동과 대동, 기능과 기능, 사정과 사전, 부인과 부인. 코알라와 왈라비, 원뱃 등과 함께 대표적인 유대류인 캥거루는 호주의 상징과도 같은 동물입니다. 영국인이 캥거루를 발견하고 원주민에게 이름을 물었을 때 모른다라고 한 데서 캥거루의 이름이 유래되었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는데 와전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4종류의 캥거루 중 붉은 캥거루가 가장 덩치가 큽니다. 긴 꼬리와 크고 강한 뒷다리에 비해 앞다리와 머리는 작은 편이고 소리는 거의 내지 않습니다. 발이 커서 후지는 어렵지만 수영은 잘하며 주로 늦은 오후나 밤에 활동합니다. 이빨은 초식에 적합한 독특한 모양이며 다 다르면 뒤에 있던 이빨이 앞으로 나옵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눈에 휘판이 없어 고양이나 사슴처럼 눈이 빛나지 않습니다. 특이하게도 수컷은 음경이 고환보다 뒤에 있고 암컷은 2개의 자궁과 생식기가 있습니다. 짧은 임신 기간 후 태어난 새끼는 오랫동안 어미의 유관항에서 자라며 영어로는 조이라고 부릅니다. 유관항 안에 새끼가 있고 주머니에서는 나왔지만 아직 젖을 먹는 새끼도 있을 경우 2가지 종류의 젖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호텔이나 고급 식당에서 달걀을 주문했는데 달걀은 어떻게 해 드릴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를 대비해 알아두면 좋은 달걀 조리법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삶은 달걀은 노른자까지 익힌 하드보일드와 흰자만 익힌 소프트보일드, 이 둘의 중간쯤인 미디엄 보일드가 있습니다. 보통 작은 컵에 세워서 나오며 윗부분을 깨트려 작은 스푼으로 떠 먹습니다. 이것이 귀찮다면 껍질을 까서 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드 에그는 팬에 기름을 두르고 부쳐낸 것으로 뒤집지 않고 흰자만 익힌 써니사이드업, 한번 뒤집었지만 노른자는 아직 덜 익은 오버이지, 노른자까지 완전히 익은 오버하드가 있습니다. 끓는 물에 계란을 깨넣고 익힌 것은 포치드 에그라고 하고 노른자를 덜 익힌 것은 포치드 소프트, 완전히 익은 것은 포치드 하드라고 합니다. 흰자와 노른자를 풀어 섞은 계란물로 요리하는 방법으로는 스크램블과 오믈렛이 있습니다. 스크램블은 계란물을 팬에서 몽글몽글하게 익힌 것으로 물이나 우유, 크림을 섞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믈렛은 계란물을 납작하게 붙여낸 것으로 종종 채소나 치즈 등의 부재료를 넣고 반으로 접어서 서빙됩니다. 작은 그릇에 달걀을 깨넣고 오븐에 구운 것은 베이크드 에그나 셔드 에그라고 하고 물에 중탕으로 익힌 것은 커들드 에그라고 합니다. 코카나무는 남미의 원주민들이 각성제의 용도로 쓰던 식물입니다. 잎을 씹으면 정신이 번쩍 나고 고산벽으로 고생할 때 약으로 쓰기도 했어요. 당연히 유럽으로 퍼졌고 이걸 와인에 넣어 마셨는데 백마리안이라는 이름으로 팔렸고 인기가 많았습니다. 미국의 존 펜버튼 대령은 남북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치료 중 중독된 모르핀의 대체제를 찾고 있었어요. 백마리아니에서 영감을 받은 대령은 자신의 의학 지식을 이용해 와인에 코카잎과 카페인이 풍부한 콜라너트 등이 들어간 프렌치 와인 코카를 만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르핀 중독, 소화불량, 신경장애, 두통 등을 치료할 수 있다고 광고하며 의약품으로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좀 팔리나 싶었는데 금주운동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펜버튼은 원래 제품의 무알콜 버전을 만들어 탄산수에 섞어 팔았는데 맛이 나쁘지 않았고 코카콜라라는 새 이름을 붙여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1888년 펜버튼은 사망하고 주인이 바뀐 후 코카콜라는 급성장하였습니다. 1904년 이후로는 코카인 성분은 들어가지 않으나 코카인 성분을 제거한 코카잎 추출물은 여전히 사용됩니다. 1917년경에는 카페인 함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코카콜라의 향료의 레시피는 공개를 꺼려 특허 신청도 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법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순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민사소송은 개인 간 분쟁의 경우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 상대방을 피고라고 하며 소송 중 권리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로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습니다. 소송을 접수했더라도 심리를 받지 못하고 각하되거나 심리는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하며 검찰로 넘어가 검사에 의해 기소가 결정되고 공소가 제기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검사가 어떤 형벌을 내려달라 요청한 것은 구형이라 하고 판사의 선고에 의해 재판 결과가 정해집니다. 판결을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으며 1심 판결에 대한 상소는 항소, 2심 판결에 대한 상소는 상고라고 합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 구속되어 있는 곳은 구치소이며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가게 됩니다. 노역이나 작업을 해야 하는 징역형, 교도소에 있지만 작업은 없는 금고형이 있습니다. 그 외에 30일 이하로 구금되는 구류, 징역형을 받았지만 유예해주는 집행유예가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법원이 부과하는 벌금은 정가가 남고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정가가 남지 않으며 경찰이 부과하는 범칙금은 미납하면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기는 조금씩 변화 과정을 거쳐 1997년 이후부터는 현재 모습의 태극기를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그리려면 먼저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3대2인 흰색 종이를 준비합니다. 모서리를 이어 가상의 선을 만들고 가로 길이의 3분의 1 크기의 원을 정중앙에 그립니다. 원 안에 2개의 반원을 그려 윗부분은 빨강, 아래는 파랑으로 칠해 태극을 완성합니다. 국가에서 정한 표준색이 있으나 RGB 값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유사한 값을 씁니다. 태극에서 4분의 1 길이만큼 띄워 가로 2분의 1, 세로 3분의 1 크기로 궤의 자리를 잡습니다. 궤의 획의 두께는 12분의 1, 간격은 24분의 1입니다. 하늘을 뜻하는 것은 3획, 땅을 뜻하는 것은 6획, 물을 뜻하는 감은 5획, 불을 뜻하는 이는 4획입니다. 태극기는 주민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국경일이 아닌 날 개항해도 관계없고 현충일이나 국가장 기간에는 세로 길이만큼 내려답니다. 더러워지면 세탁해도 되며 버릴 때는 소각하거나 지자체의 태극기 수거함을 이용하면 됩니다. 정신의학에서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분류되는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는 비슷한 듯하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공감 능력 부족, 나르시시즘, 이기주의, 사회적 규범의 무시, 죄책감의 결여 등이 나타납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소시오패스는 주로 후천적인 데 비해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구의 약 3%가 소시오패스 성향을 띠며 사이코패스는 1%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소시오패스는 일부 특정 사람에겐 애착을 보이기도 하지만 보통 사람보다 공감 능력이 현저히 낮으며 사이코패스는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충동적이긴 하나 쉽게 흥분하지 않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냉정을 유지하는 반면 소시오패스는 감정 기복이 크고 쉽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사이코패스는 드물게 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경우도 있지만 소시오패스는 사회적 관계와 커리어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유형 모두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구의 나이는 대략 45억 살입니다. 이것을 밝혀낸 사람은 클레어 패터슨이라는 과학자입니다. 한때 맨허튼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었던 그는 지구의 나이를 더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 우라늄 납 연대법을 쓰기로 합니다. 그런데 검증을 위해 실험을 하면 납의 수치가 맞지 않았습니다. 페인트, 파이프, 전선, 유리, 통조림 등 납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대기 중에 납은 심각한 상태였는데 패터슨은 휘발유에 납을 넣기 시작한 시기부터 그 수치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이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고 기업들은 막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때까지도 납이 몸에 해롭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심각성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의사와 과학자들은 납이 지능을 낮추고 폭력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1970년대부터는 납의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납이 들어가지 않은 휘발유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1993년 유연 휘발유의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인 떡은 만드는 방식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찌는 떡은 불린 쌀을 빻아 시루에 쪄낸 것으로 한 덩어리로 쪄내는 설기떡과 층층이 고무를 넣은 켜떡이 있습니다. 치는 떡은 쌀가루를 찐 후 절구나 떡판에 쳐서 찰기를 더한 것으로 맵쌀로 만드는 절편, 흰떡, 계피떡 등이 있고 찹쌀로 만드는 것은 인절미가 대표적입니다. 삶는 떡은 찹쌀가루를 빚은 후 삶아 건져 고무를 묻힌 경단, 단자 등이 있습니다. 지진 떡은 찹쌀가루를 익반죽하여 기름에 지져낸 것으로 전병, 화전, 주악 등이 있습니다. 절기에 따라 먹는 떡을 살펴보면 정월 초하루에는 가래떡, 정월대 보름에는 약식, 음력 2월 초하룻날에는 송편, 삼진날에는 진달래 화전, 한식에는 쑥절편과 쑥단자, 석가탄신일에는 느티떡과 장미화전, 단오에는 수리취 절편, 도행병, 6월 보름에는 막걸리로 만든 증편, 7월 칠석에는 백설기, 추석에는 햅쌀로 만든 오려송편, 중양절에는 국화전, 10월 상달에는 무시루떡, 12월 동지에는 찹쌀 새알심, 12월 섣달금음에는 온시루떡을 먹었습니다. 배터리, 전지는 크게 1차 전지와 2차 전지로 나뉩니다. 핸드폰이나 노트북, 무선 청소기, 전기 자동차에 들어있는 전지처럼 다시 충전할 수 있는 전지를 2차 전지라고 하고 한번 쓰고 버리는 전지는 1차 전지라고 합니다. 전지 중에서도 전해질을 끈적하게 만들어 흐르지 않도록 한 것을 마른 전지, 건전지라고 합니다.
이런 조그마한 전지도 엄밀히는 건전지에 속하지만 보통 코인형 전지라고 부릅니다. 건전지를 구입할 때 보면 종류가 표기되어 있는데 맨 앞 글자는 세례 재료를 뜻하며 두 번째 글자는 모양, 나머지는 크기나 규격입니다.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원통형의 알카라인 건전지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알파벳으로 부르는데 초기에는 크기 순서대로 A, B, C, D였으나 기술이 발전하면서 애매한 크기의 A와 B는 거의 사라지고 A보다 더 작은 더블 A, 트리플 A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카라인 건전지의 전압은 대부분 1.5V이며 여러 개를 직렬로 이은 고전압 전지도 있습니다. 건전지의 용량의 단위는 암페어시로 숫자가 높을수록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반도 또는 육지 알래스카,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 상상 속의 섬 캘리포니아, 눈이 덮인 네바다, 스페인어로 산, 몬테나, 붉은 강 콜로라도, 멕시코 땅이었던 뉴멕시코, 붉은 사람들 오클라호마, 우리 편 또는 친구 텍사스, 프랑스 루이 14세의 루이지애나, 거대한 강 미시시피, 약촉해는 사람들 엘라베마, 꽃이 만발한 플로리다, 조지 2세 국왕의 조지아, 영국 찰스 1세의 캐롤라이나,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버지니아, 영국 왕비 이름에서 메릴랜드, 드라워의 영어식 발음 델라웨어, 영국 섬의 이름에서 뉴저지, 물이 들어오는 강가 코네티컷, 붉은 섬 로드 아일랜드, 거대한 언덕 매사추세츠, 영국 주의 이름에서 뉴햄프셔, 녹색의 산 버몬트, 영국 요크 공작에서 뉴욕, 펜과 숲이 합쳐져 펜실베니아, 거대한 계곡 오하이오, 커다란 호수 미시간, 원주민들이 많이 살던 인디애나, 최고의 사람들 일리노이, 통나무 배를 타는 사람 미주리, 바람의 부족 캔자스, 평평한 물 네브래스카, 동맹 또는 친구의 부족 다코타, 하늘빛 물 미네소타. 현대에 사용하는 시간의 표시법은 개화기에 들어온 서양식 시법으로 그 이전에는 12시 100각 또는 96각법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루를 12로 나눈 후 12시간의 이름을 따 불렀는데 이것을 시진 또는 시라고 하고 시는 다시 둘로 나누어 초와 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자정, 정오, 오전, 오후 등의 단어들이 여기에서 왔습니다. 시는 다시 각으로 잘게 나뉘고 각은 다시 촌으로 나뉩니다. 총각을 다투는 시시각각 변하는 일각이 여삼추 같은 표현들의 유래입니다. 항상 같은 길이의 시각과 달리 일몰과 일출을 기준으로 밤 시간은 경이라고 하여 5등분하고 경은 다시 5점으로 나눠집니다. 경의 중간, 밤이 가장 깊을 때를 야반이나 삼경이라고 합니다. 1경 3점부터 5경 3점까지는 치안을 위해 통행을 금하고 성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통금의 시작과 끝은 북이나 종을 쳐서 알렸으며 성문을 닫는 인정에는 종을 28번, 통금을 해제할 때는 파루라 하여 33번 쳤습니다. 지금의 보신각이 이 종을 치던 곳이고 종로, 종각 등의 지명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사물을 보는데 불편함을 느껴서 안과나 안경원을 방문하면 시력 검사를 받게 됩니다. 시력 검사하면 떠오르는 이 표는 원거리 시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0.1에서 2.0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정상 시력을 1.0으로 기준하는데 20분의 20 또는 6분의 6처럼 분수로 표시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시력이 1.0이라는 것은 약 5m 떨어진 거리에서 지름이 7.5mm인 랜돌트 고리에 1.5mm 떨어진 틈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시력이 나쁜 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상이 망막의 제자리에 맺히지 않는 굴절 이상의 경우에는 안경이나 렌즈로 교정할 수 있습니다. 상이 망막보다 앞에 맺히면 근시라고 하고 오목 렌즈로 교정합니다. 나는 시력이 마이너스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렌즈의 도수, 디옵터와 시력을 혼동한 것입니다. 상이 망막보다 뒤에 맺히면 원시라고 하고 볼록한 렌즈로 교정합니다. 난시는 먼 것 가까운 것 모두 흐릿하게 보이고 더 정교한 렌즈가 필요합니다. 평균적으로 40세부터 눈의 노화가 시작되며 수정체의 탄력이 줄어 작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스칸디나비아에서 건너온 바이킹의 후손인 노르만족이 프랑스 북부 해안에 정착해 세운 자치령이 노르망디 공국입니다. 1066년 노르망디 공국의 기용 공작은 약 7,000명의 병사들과 함께 영국 해협을 건넜습니다.
헤이스팅스에서 벌어진 격렬한 전투에서 앵글로색슨족인 헤럴드 왕이 전사하고 기용 공작은 같은 해 크리스마스에 잉글랜드의 첫 번째 노르만 계왕 윌리엄 1세로 즉위합니다. 이후 노르만족이 지배층이 되고 봉건제도가 유입되면서 서게르만어 계통의 고대 영어를 사용하던 잉글랜드의 주민들은 대부분 평민이 되었고 프랑스의 방언인 노르만어를 사용하는 귀족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대 영어와 노르만 프랑스어가 혼합되며 영어에는 프랑스어를 통해 라틴어 계열의 단어들이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농장에서 일하는 평민들은 소를 카우라고 불렀지만 귀족의 식탁에 오르면 비프로 불렸고 돼지고기는 포크, 사슴고기는 베니슨이 되었습니다. 법률, 군사, 행정, 종교, 문학 등 귀족과 관료의 분야에는 특히 더 많은 프랑스 단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르망디를 잃고 100년 전쟁을 거치며 영국과 프랑스와의 관계는 멀어지고 영어는 다시 영국의 가장 중요한 언어가 되었습니다.